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몇 가지 실제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힘이 어떻게 현실을 말 그대로 창조해내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그 군인은 자신의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내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의식이야말로 유일한 진짜 현실이다. 바로 이 깨달음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법칙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에 가정하고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핵심은 소망이 아니라 상태에 있어요. 이미 이뤄진 그 상태에 푹 빠져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는 건 그만하고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943년의 한 군인입니다. 이 군인은 정말 간절하게 명예전역을 바랐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돌아온 신청서에는 차가운 불승인 도장만 찍혀 있었죠. 말 그대로 현실의 문이 쾅 닫혀버린 거죠. 신청은 거부됐고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었어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그가 향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의식의 세계였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군인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이걸 하나의 기술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잠들기 직전에 그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로 있고 싶은 곳에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가구를 만져보고, 창밖 풍경을 내다보고, 정말 디테일하게요.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잠이 드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른 거죠. 이걸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가 보이죠? 그의 몸은 루이지애나 군부대, 막사, 딱딱한 군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막사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요. 하지만 그의 의식은, 그의 진짜 현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뉴욕에 있는 자기 아파트, 자기 침대에 있었던 겁니다. 익숙한 도시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는 외부 세계가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 내면의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하루 이틀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는 단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이걸 실천했습니다. 8일 동안 매일 밤 그는 뉴욕의 자기 아파트에서 잠들었죠. 물론 마음속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9번째 날 아침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대령, 그의 저녁 신청을 단칼에 불승인했던 바로 그 장교가 글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이 반대 의견들은 그냥 무시하고 승인하기로 했네 라고 말이죠. 믿기 힘든 일이죠. 그의 끈질긴 상상이 바꿀 수 없을 것 같던 현실의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 이 군인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상상력의 힘, 가정의 법칙이 사업이나 가족 문제, 아니면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소망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가슴 아픈 상황에서 시작해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체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신용, 재산, 모든 걸 잃었어요.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이 아들은 매일같이 길을 걸었어요. 그 길에는 한때 아버지의 것이었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거대한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 건물 간판에는 FN 모스앤코라는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의 눈으로 그 간판의 글자를 지우고 대신 N, 로다드 앤 선즈라는 자기 가족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무려 2년 동안이나요? 그냥 상상만 한 게 아니라 그 간판이 정말로 그렇게 바뀐 것처럼 그 기쁨과 자부심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정신적인 행위를 계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그 건물을 차지했던 회사가 파산하고 건물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은 나왔지만 그걸 살 돈이 한 푼도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소 이 가족의 성실함을 눈여겨봤던 거의 안면도 없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건물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2년 동안 마음의 눈으로만 보았던 그 간판이 마침내 물리적인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작고 귀여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9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딱 하나, 바로 강아지를 갖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결사반대하신 거죠. 특히 아버지는 개를 아주 싫어하셨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강아지를 돌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여러모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똑똑한 꼬마가 어디서 들었는지 앞에서 이야기한 그 군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해보기로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 옆에 진짜 강아지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복슬복슬한 털을 쓰다듬는 느낌을 느끼면서 잠들어야지. 이렇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시에서 주최한 100일장에 나갔는데 주제가 내가 개를 키우고 싶은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글쎄 이 아이가 거기서 똑하니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공개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니 부모님도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소원을 이뤘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드림하우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망이 탁 트인 아주 큰 창문이 있어야 하고 벽 한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거울이어야 하고 또 진짜 나무를 뗄 수 있는 벽난로도 있어야 한다는 식이었죠. 근데 당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비슷한 곳조차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 부부가 서로 상의도 안 했는데 각자 몰래 똑같은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 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바로 여기가 우리 꿈의 펜트하우스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그 집에서 잠드는 느낌에 푹 빠져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던 바로 그 건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갑자기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와, 정말 소름 돋게도 그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었던 겁니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울벽, 그리고 진짜 나무 벽난로까지요. 완벽하게 일치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군인, 사업가의 아들, 9살 꼬마, 그리고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느낌을 가정하고 그걸 끈질기게 붙드는 것. 바로 이 단호하고 꾸준한 상상력이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짜 창조적인 힘이라는 거죠.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의 가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상력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은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립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작업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의식 상태를, 어떤 현실을 가정하시겠습니까?